누가 응? 남자가 뭐 남자들이 오나오를 쓰지 여자들이 들도를 쓰든 우머나이저를 쓰던 그 한 개인 상황에서 그 생활에서 그거에서 성적으로 그렇게라도 못해? 연애도 못하는데. 응? 예, 예, 성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은 예, 저도 많이 이 생각 저 생각 평생을 생각을 하고 살아나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살짝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흐르게 하는 게 이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태어나는 사람이요. 예, 태어날 때 행복한 상황에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생아 이런 거 아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당당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죠. 그래가지고 잘하면서 공부하는 거요. 사랑받고 잘해서 그래도 좋은 조건에서 공부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서 나이 먹어요. 나이 먹어서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하는데 큰 마음속에 상처 없이 일자리 얻어서 일을 해야죠. 그러고서 일하면서 또 자기도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해야죠. 그럼 남녀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래 늙어서 이제 힘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또 자기 자식들이 또 그렇게 자라서 커가지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 있는 사람이 심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심 없는 사람이 심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후대들의 보호 속에서 또 죽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로병사가 돌고 도는 자연스럽게 돌고 도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도르려면은 사회가 일그러지질 말아야 있대요. 그러면은 나이를 먹어서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사회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무너져 있는 속에서 급하니까 이제 무슨 뭐 자위행위를 하든 뭐든 해서 이렇게 성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 자연스럽게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이제 이를테면은 뭐 기구도 사든 뭘 사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빨리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 좀 먹으면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사회가 지금 무너져 있죠. 우리 사회가요. 그죠? 그 무너져 있는 거는 사실상 크게 무너진 거는 IMF 때 김대중 대통령님 때그 무너졌어요. 예? 그때에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사실상 예, 예, 정부 측하고 이제 일단 회사 측하고 노동자 측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게요. 네, 선생노조, 공무원노조, 무슨 민주노총, 무슨 뭐 아니면 뭐 KBS 노조 이렇게 귀족노조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서요. 그래서 이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할 수 있는 세력들은 그래도 이제 이게 됐는데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자기네들한테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제 수입을 얻는 사회를 만들었죠. 근데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사회 구성원들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 제가 지난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노사정위원회 이전에는요, 그 공무원 일당이 10,000원이면은 이 막노동자 일당이 30,000원이고 기술 노동자 일당이 90,000원이었어요. 그 90,000원 받는 기술 노동자 부인들이 10,000원 받는 선생 공무원들 부인을 부러워했어요. 왜?
그냥 돈이 규칙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게 규모 있게 이것저것 나눠 써가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예?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뚠봉 들어오고 안 들어오다 뚠봉 들어오고 안 들어오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삶이 더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제도 하에서는 기충구조예요. 기충구조. 그러니까 막노동자나 기술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그냥 몸으로 가서 이러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노래예요. 예.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깊어, 6자 이내 몸을 헤어나지 못하나. 하루의 품삯은 12냥인데 우리님 보는 데는 20냥이라.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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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루의 품삯은 12냥인데 우리님 보는 데는 20냥이라. 이제 요 얘기요. 요것이 예를 들면요, 지금으로 대충 따져서요, 하루에 막노동을 해서 12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이틀 일하면은 24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4만 원은 이제 자기 식비하고 이제 비용을 쓰고, 20만 원은 이제 아가씨한테 이제 하룻밤 주무서 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왜 20만 원을 책정하냐? 예, 여자 입장에서도 매일같이 손님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손님 받으면 하루는 쉬라 이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도 배려하고, 이를테면은, 예? 남자도 이제 성욕을 이렇게 해소하는, 결혼 못한 성욕을 해소하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이 이제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굳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구 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진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기구를 팔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런데 IMF 이후로는 이제 우리 사회의 기층 구조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졌는 거 하니요, 요즘에 제 동네에서, 예, 선생님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이 300 넘게 받아요. 300만 원 넘게 받아요. 그럼 일당으로 쳐서 10만 원 넘게 받는 거예요. 이건 놀면서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올 말고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막노동으로 하면 12만 원에서 사무실비 10% 제한이고라서 10만 8천 원 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예, 우리 동네 애들 데리고서 제가 한번 3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놀고, 예, 노는 사람이 10만 원이 넘는 일당을 받는데, 예? 일당으로 쳐서요. 그런데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중노동 하는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예? 사연 있는 날은 뭐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20일 이상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노동자는. 그러면 똑같이 일당이 10만 원, 10만 원이면, 예? 예, 그냥 무조건 나오는 사람은 300만 원 그냥 고스란히 다 받는 건데, 막노동자는 20일 이상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중노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부 구조하고, 이 그러니까 선생 공무원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아주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그런 직종하고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애를 못 낳죠. 애를 못 낳으니까 인구 장벽에 빠지죠. 인구 장벽에 빠져가지고 요새는 교실에 중고등학교 교실에요, 가보면은 한 교실에 17, 18, 19명 이런 교실들도 많아요. 그래 텅 빈 것 같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리고 인구 절벽에 빠지니까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서 한답시고, 예? 외국인 막 불러들여서 이제 국적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외국인 막 불러들여서 국적 주면서 이제 하부 구조 일을 맡기고, 지네들은 집값, 예? 유지하면서 세 받아 먹는 거, 그런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운동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권은 다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상은 지금 유재일 님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참 훌륭하고 늘 감사하게 느끼는데, 유재일 님이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통령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없어서 무슨 뭐 세력 있는, 무슨 당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유재일님 대통령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선거 때요. 그러니까 좀 한번 이렇게
같이 이 변혁기에 빨리빨리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내는, 그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애 못 낳으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뭐 몇 년도면 인구 절벽에 빠져서 나라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되찾으려면요, 그러면 그냥 안심하시고 지금 40대들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이제 이런 저처럼 이런 걸 각성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또 이런 유튜브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재일님도 좋고, 또 꼭 유재일님만이 아니라도 유재일님 또래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이 나라를 빨리 이 정상적인 나라,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나라는요, 생로병사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유재일님 참 감사하면서 꼭 부탁드려요.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 잡숴 보세요. 괜찮아요. 말씀 끝내고 나서 보니까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뜻 언젠가 만화책인지 어디서든지 하여간 광개토 대왕님이 17살에 임금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17살 된 임금님이 어떻게 이제 세상 살이 판단을 다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이제 늙은 신하들이 여러 이렇게 보필을 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한테 들은 말씀인데요, 남자는 나이 20살, 20살이 넘으면은 총사를 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남자는 나이 20 넘으면 총사령관을 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성인으로서 예우를 해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누가 총사령관을 맡든지 간에, 그러니까 20살 되면은 총사령관을 맡을 수 있고, 20살 된 사람이 총사령관을 맡으면은 나이를 초월해서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 바쳐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외적으로부터 외적에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해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거 제가 어려서부터 제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 20 넘으면은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예요. 총사령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받들어서 그 사람이 결정 내리는 것이 내가 결정 내리는 것처럼 최대한도로 이렇게 받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꿈,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을 물리치고, 그다음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원활하게 생로병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유재일님은 45살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5살이면 20살에 곱빼기가 넘으시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아주 노인이란 말씀이에요. 45만 돼도. 그러니까는 안심하시고 대통령으로 마음을 잡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유재일님 뿐만이 아니고 유재일님하고 비슷한 분들이 그렇게 서로 나서서 경쟁을 해가지고서, 경쟁이라는 게 서로 정말 어떻게 하면은, 누가 하면은 이 나라를 더 이렇게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외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를 경제를 해서, 그래서 한 분을 이렇게 뽑아서 받들고, 그리고 전 국민이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나를 존중하고 받들듯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들면서 꿈을 이뤄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세력이 없다고, 아니면 기존의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서 뭐 무슨 당에 끼어들지 않으면 못하고, 또 요새 이제 뭐 이재명 씨니 뭐 이러고 이렇게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지지하는 거에는 반대예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시스템을.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가지고서는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사람의 이 의지가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내밀어야 돼요. 한 사람만 가지고서 일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정말 또
또 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막을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로병사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사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당당하게 물리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추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